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유식킬러 내용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동PD입니다.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 한대 더 빨리. 왜 오면서 계속 그냥 네. 차에서 오면서 오늘은 바로 소개를 뭐 했죠. 근데 저는 네. 이 앞에 소개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발음이 안 돼요, 저는요. 자꾸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옷이 너무 많아요. 시옷이. 저는 발음이 안 돼. 동PD님 해보세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발음이 안 돼. 예. 이번에 또 한 건 또 하셨다고. 네. 오늘 뭐 주제가 선 넘냐 안 넘냐, 선 넘는 건 이제 주제인데 그 학생이 뭐 이렇게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한 다음에도 잘 오지를 못해요. 못 오죠. 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합격증만 이렇게 보내주는데 오늘 뭐 요거 뭐 우리 그 편집 PD님께서 뭐 이렇게 띄워주셨지만 21학년도 수능 에서 이과생입니다. 수학 가형 봤으니까 수학 가형 4등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4등급, 그러니까 4등급이 이제 2개가 있는 이과생인데 안타깝네. 정시로 정시로 경희대 산업디자인 합격시켰습니다. 경희대 벌써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되게 빨리 해줬어요. 근데 이제 빨리 해도 그러니까 1차 발표를 빨리 해도 결국 그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거는 원래 순서대로 이제 그 그렇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또 하기 때문에 일단 합격된 학생들만 최초 합격된 학생들만 이제 좋은 거죠. 심지어 최초 합격이야? 4등급 2개 경희대 최초 합격. 이게 그 저기 무슨 비밀이 일이 있어요. 일어난 비밀이.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 수학 반영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바로 이렇게 스포를. 영업 비밀을 말하면은 스포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입시가 여기 아마 또 미어 터집니다. 네, 그런 데도 해드릴까요? 그렇죠. 해야죠. 못하겠어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수학 수학 4등급 가형과 탐구 지구학이 4등급 있는데 어떻게 정시에서 수시도 아니고 정시에서 경희대 산업디자인학과 핫한 과예요. 되게 핫한 과. 경희대 네. 산디과. 되게 핫해요. 네. 합격할 수 있냐? 자, 산업디자인학과가 예체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통 미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지식이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를 지원할 때 이과 학생들은 몰라. 이과만 보는 거야. 이과 과목만 보는 거야. 사실 문과 애들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를 네.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한 과목만 반영하고. 경희대학교에 이 그 예체능 학과를 뽑는데 수능만 뽑는 거예요. 과가 이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기 안 들어갑니다. 실기 안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수학도 반영 안 합니다. 국어, 영어, 탐구만 파는데 거기에 또 탐구가 4가 있잖아요. 탐구도 둘 중에 하나만 잘 나온 거 반영을 합니다. 그럼 얘는 1112야. 111 이네. 그렇죠. 얘 거의 뭐 수석할 수도 있어. 내년에 뭐 3D만 있는 거 아니야. 디지털 미디어학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골프 산업학과도 있고 내년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도 내년에 있고. 바꾼다니까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요거 주제를 잡은 건 뭐냐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아직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과, 이과가 구분됐었다. 그런데 앞으로 22학년도부터는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된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이요. 인문, 상경계열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예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기존의 전형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 문과, 이과 교차 지원대라고 하면 그러면 가형본 학생이 지원할 때 10% 이상의 가산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인문 상경계열은 교차 지원이 안 됩니다. 그냥 나형 지정이에요. 근데 가형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지원은 할 수 있어. 단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학년도 보세요. 20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보면은 똑같이 수학 1등급 컷은 가형은 128점이고 나형은 135점 차이가 나잖아요. 최고점은 수학이 나형이 149점이고 가형이 134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형 이과 애들이 뭐 1등을 받더라도 넘어가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죠? 나형이 워낙에 표점이 높게 나오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가형과 나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원수투가 공통으로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이제 그 다음에 선택형이 진행되는데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점수 산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선택한 과목을 한 아이들의 수원수투 공통 과목의 평균 성적이 네, 중요하죠. 네. 네. 그럼 아무래도 확률 통계보다 그렇죠.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수투 공통 과목의 평균성이 높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미적분을 보는 이과생들이 인문 상경계열로 지원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잘. 저기 뭐 네. 명절 때 과일이라도 보내주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예, 요걸 보면 항상 이제 느끼는데 중상위권 대학의 키가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의외로 탐구와 국어가 사실은 그렇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점은 그렇게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번 저희가 이제 썸네일로 밝혔듯이 자연계, 상경계 학생들이 밀려온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측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또 설명회 때마다 상경계 같은 경우와 공대가 호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상경계와 공대는 하나의 호환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오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정시와 학종, 수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과판이 됐어. 이과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과 상위권인 상경계, 그나마 남았던 상경계는 이제 다 이과를 싹쓸이 할 거야. 라고 해석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뭐 브레이크 아닌 브레이크를 걸자면 학종은 인문계가 유리해요. 자연계 학생이 어떻게 학종을 하겠습니까? 학종의 근본 성격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불리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적분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야, 너 수학을 좀 잘한다 하더라도 아니 영어도 좀 잘하고 이제 뇌가 좀 잘 돌아가고 심리학적인 요소도 이런 어떤 인문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관점이 있는 학생들도 필요한 거고 수학 잘하는 학생들도 일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시.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쓰면 수시에서까지 굳이 수학 하나만 하는 거 갖고 뽑는 경향은 이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학종에서 수학을 밀어서 서울대 경제를 많이 보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서울에 광진 쪽에 있는 학생을 컨설팅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되게 명문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때 처음에 컨설팅 할 때 뭐라 하냐면 저희 학교는 단 한 번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간 적도 없고 심지어 저희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도 경제 동아리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 7, 8년 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가 만들어. 잘 됐다야. 그 서울대가 이야기한 도전 정신은 너에게 해당되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밀었어요. 제가. 거의 이과생들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미적분까지 공부하면서 경제 동아리를 했단 말이죠. 뭐 당연히 붙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 그 고등학교 되게 명문이고 되게 많이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동안의 학종이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수학을 잘해야 경제학과를 가더라. 좋은 대학교 경제학과를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주요 명문대학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요 대학의 경제학부나 상경계에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시에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 레옹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시에서 맞아요. 아유 너 어디 저 의대 갈래 했더니 저 의대 이 성적 갖고 못 가겠어요. 야 그럼 너 어떡할래? 약대 갈래 했더니 저 지방으로 대학 가는 거 싫은데요. 너 어떡할래 했더니 저 그냥 스카이 쪽 상경기도 한번 지원 돼요? 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호환이 되는 거야. 나 공대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 의학계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공대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그러면 경제학과 간 다음에 혹은 경영학과 간 다음에 로스쿨 가야지. 아니면 경제나 경영 간 다음에 뭐 변리사 시험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수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레옹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정시에서 주요 대학이 뽑을 수 있다면 학종에서 굳이 수학만 잘하는 수학을 어필하는 학생들이 뽑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어차피 대학은 다양한 애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측면 속에서 과거에 비해서 수학적 역량을 노골적으로 정량화시켜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학종이라든가 수시에서는 전통적인 인문사회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시 학종에서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애가 1학년 때 의대를 꿈꾸면서 쭉 떡 보면 보이거든. 그쵸. 의대 가려고 했던 거, 약대 가려고 했던 거, 공대 가려고 했던 거 눈에 보이는데 얘가 갑자기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쓴다고 해가지고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은 학종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인문계 상위권 학생이 공대 도전이 가능하다. 인문계 상위권 학생이 오히려 약대 도전이 가능하다.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적과 기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네, 이런 단서 조항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서로 하나씩 한 칸씩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인문사회 쪽 학부모님들은 좀 위안을 삼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뭐 위안은 안 되겠지만 뭐 위안을 일단 삼으시라 이런 겁니다. 학종은 선을 넘기 힘들다. 네, 왜? 학종은 선을 넘기 전공 힘들어요.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학종은 선 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네. 대신 정시가 있는데 예전에는 학종에서도 분명히 이과적 색채를 강하게 부각시키면 뽑아줬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40%나 그런 애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시에서의 어떤 경계 라인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내년도 입시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예비 고3이죠. 이 예비 고3 학생들 입시가 끝나고 나면 대략 윤곽이 드러나요. 윤곽이나.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입시 첫 해에는 다 실험용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 기회죠. 우리 동PD님 감각 있으셔. 감각 있으죠? 감각 있으셔 역시. 예, 기회입니다, 기회. 정자동에서 요즘에 계속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똘똘해. 학생들이. 아이도 또라죠. 말하는 게 옛날하고 틀려. 확실히 옛날에 중학생과 요즘 중학생들은 말도 잘해요.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대한민국 주면서 미래는 밝아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에너지를 받는 그 아이들 반대로 에너지를 받고 오는 상담을 했는데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막 정말 막 제가 눈이 막 바짝바짝 빈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특목 자사 쪽을 생각하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무래도 일반고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내신에 대한 어떠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입시에 어떤 스카이 쪽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 중학생들이 야 벌써 그런 아웃라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요즘 중학생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예, 어쨌든 뭐 그 자연계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상경계로의 어떤 턴,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학종 시각에서 보잖아요. 네. 학종 시각에서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살짝 정시 중심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진짜 뭐 그거 그 하셔야 될 것 부분은 같아요. 뭐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학종 방송을 좀 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학생부 생기부 같은 경우 발표되는 생기부 내용들. 방송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특히나 이제 그 원격 수업 시 학생부 작성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교부 발표도 있었죠. 네,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그 학종은 앞서 나가는 방송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학종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논란의 여지도 좀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또 말 많아졌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제가 하다 보니 이게 공익적으로 이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게 써주고 이거 안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살짝 방송에서는 조금 그걸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어차피 교육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셀프 학생부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 학생부를 잘 써줄 것이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도. 블라인드 면접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니거든요.
이번에 결과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특정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각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유튜브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뭔 얘기하시냐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아니니까 뭐 괜찮지. 우리가 뭐 노란 딱지 붙은다고 걱정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천안북일고등학교가 되게 유명한 자사고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천안북일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내신 평점이 몇 점대까지 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록이. 천안북일은요. 기록이 올해를 제외하고요. 올해를 제외하고 기록이 1.85예요. 1.85가 넘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이 넘으면 우리 학교에서 의대를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붙은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안북일 학생들은 1.8만 넘으면 난 학종이 안 되니까 정시로 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론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사실상 학종으로 의대를 서너 명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서너 명은 일반고랑 똑같아요. 그러면 누적 데이터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는 입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주대 의대다 치자. 예. 그러면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외대부 학생들이 되게 많이 넣어요. 한 10명, 20명 두면은 딱 보고 학생부를 보고 누적이 몇 년 동안 쭉 이루어지게 되면은 얘가 블라인드를 한다 하더라도 의대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천안북일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지도 않을 뿐더러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상 학교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바예요. 그리고 입사관들이 학생 하나의 서류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은 형태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상당 부분 그것들도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봐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국가가 만들면 학원 쪽이나 사교육 쪽에서 그거 별 의미 없어요라고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교육부 사무관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고위공무원 하는 거 아니고. 제발 그 대한민국 교육부의 그 고위공무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생각 있이 살아요. 그리고 유능하니까 그런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거대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난 영향은 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처리, 학생부 학교 블라인드 처리는 소소한 영향을 발휘해가고 있는 중이다. 요 거대한 흐름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2.2로 붙였잖아요. 예. 2.2. 그것도 수도권 의대에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입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 인문계, 인문사회 쪽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올곧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선택지가 좀 넓어지겠죠. 수학을 좀 한다면. 수학이라는 부분이 넓어지는데 이건 국어를 잘했을 때 한해서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얘가 국어를 못한 자연계가 국어를 못하면 끝이에요. 그냥 조사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승부내는 그 과목이 수학이 아니고 결국 또 국어가 되더라고요. 국어가 되죠. 야, 이 참 국어가 되게 오묘한 과목이 됐어요. 중상위권 그 구간에서는 절대적인 스코어를 자랑할 수 있어요. 표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아마 그 국어 같은 경우 이제 1, 2, 3등급 싸움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4등급 학생이 2등급이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아이들이 요즘 그 국어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진행을 하게 되는데 1, 2, 3등급의 어떠한 그 학생들의 그
치열한 고민들이 좀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구간을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구간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해림생 학생들은 다 구간을 어떻게 해서 다 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는 항상 이 친구가 2등급을 받는 친구든 5등급을 받는 친구든 너의 목표는 1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소한 2등을 받게 하는 네, 그렇죠. 전략이죠. 목표가 1등급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국어는 가만 보면 이렇게 관리적 형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계속 지금 네. 뭐죠 저기 기부해 주시는 거 그거 뭐죠 후원. 후원. 아빠 후원. 응. 또 계속 방송 예, 입시 방송. 아, 네.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거 끝나고요. 최종 합격을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합격. 네. 정시 합격을 그 친구가 하겠죠? 예. 그 친구가 하면은 예. 그 친구 여기 스튜디오에 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10,000원, 10만 그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성남 그 중원도서관에 이랑 그 다음에 그 성남시 아동센터에 책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부. 네, 저희가 이제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 기부 이후에는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학생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좀 뜻깊은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너무 그래서 한번 잘 기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정시 쪽에서는 가능하다. 선 넘을 수 있다. 가능하다. 선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미적이랑 기하 둘 중에 하나만 해낼 수 있는 인문계 학생이 있다면은 네. 뭐 과탐까지 해가지고서는 이과 쪽으로도 이과 쪽을 한번 특정과 다는 안 될 거예요. 다는 안 되는데 해당되는 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공학과나 이런 데 일부 대학에서 경계 라인을 푸는 데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제 생각은 상위권은 자연계가 인문계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요. 이게 얘기도 되나? 중하위권은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밀려 들어가요. 자, 이런 그런데 느낌이 이제 됩니다. 정시는 한마디로 정신이 확률 있기 통계 때문에. 미적 기하 세 개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대학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탐 반영에 대해서 압도하지 않는데 과탐 같은 경우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은 어차피 사회문화도 어렵고 지구과학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학생들은 3학년 때 공부하는 상황에서 확률 통계랑 과탐을 선택해가지고 공대로 턴하는 학생들이 중하위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흐름을 너무 자연계 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정시의 경우에는 상위권은 자연계에서 인문계, 상경계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이쪽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는 이렇게 인문계 쪽 애들이 공대 쪽으로도 이렇게 스멀스멀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정시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대로 경계적 형태의 전공 적합성이 지켜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학종을 위한 학종. 생기부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